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시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일자리 행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낙연 총리는 지난 23일부터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지역 곳곳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이 총리는 세종시 중소기업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방문해 연구실과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24일에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조치원읍 평리문화공간화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침산 새뜰마을 현장과 도담동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를 방문했습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업단지 내 컨벤션 호텔이 건립될 예정인데요. 지난 23일 착공식을 갖고 내년 8월 준공합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 국가산단에는 23일 컨벤션 호텔과 지식산업센터의 착공식이 진행되면서 노후된 산업단지에 부족했던 비즈니스 공간 확충과 함께 기업 지원 및 도시형 산업입지 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구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컨벤션 호텔은 연면적 15,798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총 사업비 4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1,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컨벤션과 함께 160실의 객실이 갖춰지게 됩니다. 컨벤션 호텔은 국내외 투자자에게는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품격 있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1,752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총 사업비 1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동안 부족했던 산업 비즈니스 인프라 증가 및 소규모 창업을 위한 입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마땅한 호텔스는 없어서 외부에서 손님 오면은 정말 묵을 곳이 없어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오늘 그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시비나 도비가 한 푼도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됐다는 거. 한편 컨벤션 호텔은 내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지식산업센터는 오는 7월 관련 인허가를 득한 이후 올해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이 지난 24일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에서 개최됐죠. 이날 개막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북한의 장흥 IOC 위원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3개국에서 선수 969명과 임원 796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의 전기가 될지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진행되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한편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오는 30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전북 남원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최고 2,000원을 받는 2,000원 상환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이용거리에 따라 초과 운임을 지불했었는데 이번 요금제 시행으로 버스 요금이 2,000원 이상 지역은 일반인은 2,000원, 중고생은 1,600원, 초등생은 1,000원만 내면 거리와 관계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내버스 환승제와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성능시험 중에 있으며 향후 차별화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객 증가로 인한 운수업체 경영 안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예술회관에서는 제9회 동행전이 꿈과 사랑과 행복을 담은 풍경 아트페어란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열리는데요. 홍재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주말인 24일 다양한 미술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30여 명이 넘는 다수의 작가들이 서로 다른 색채와 감성을 보여줍니다. 전북예술회관에서는 제9회 동행전이 꿈과 사랑과 행복을 담은
풍경 아트 페어란 주제로 29일까지 1, 2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33명의 작가들이 꽃과 나무, 길, 바다 등의 풍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색으로 승화해 감수성을 자극합니다. 또 부수전을 통해 안창욱 작가의 6.25 전쟁 기념 전시와 항미와 장경수, 황현미 작가의 서정적 작품이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동행전은 앞으로 타 지역과 교류전도 할 예정이고 중국, 미국 또한 해외 교류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동아트미술관에서는 따로 또같이란 주제로 25일까지 서정배 최분화 작가의 부부전이 펼쳐집니다. 서정배 작가는 자유분방하고 활달한 붓터치로 서정적 주상을 존재의 이유로 표현합니다. 최분화 작가는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 특유의 정감을 꽃으로 재해석하여 겸허함의 향기로 보여줍니다. KLN 홍재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설과 추석 당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무료가 됩니다. 한편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일에서 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되면서 약 45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여름 더위는 9월까지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7월에서 9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발표한 3개월 전망을 통해 올해 7월에서 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는데요. 장마전선은 이달 29일에서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7월 초부터는 내륙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상청은 폭염이 계속되고 장마가 늦어지는 이유를 몽골 북쪽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대기 상층으로 전달돼 장마전선의 북상을 저지하고 몽골 북은 뜨거운 공기를 유입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